자, 일단 제가 뭐를 보려면 이해도가 조금은 있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간단하게 브리핑만 좀 할게요. 저희가 뭐 AI니 인공지능이니 인공지능 막 그러잖아요, 지금. 예, 근데 지금 보면 올 9월, 여름, 8월, 9월 이때부터 뭐 인공지능은 작년부터 뭐 계속 얘기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뭐 발전할 것 같고요. 뭐 그냥 뭐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에서 스마트폰이 이제 생기고 처음에 좀 부하가 있었지만 스마트폰 없으면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쇼핑도 안 되고 인터넷 뱅킹도 안 되고 영상도 못 볼 거고 여러 가지 등등등.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이제 생활 속으로 막 들어오고 있고 각 분야와 이제 각 분야와 이제 융복합되면서 그 잘 활용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저희는 이제 이커머스 쪽으로 제가 이제 주로 집중은 하겠지만 뭐 꼭 커머스하고만 접목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쭉 이쪽을 제가 이제 들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원래 IT 베이스잖아요. 예, 전공은 무역학과지만 IT 독학으로 이제 IT 쪽 이제 하던 사람이라서 지금도 이제 하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은 쉽게 이런 충격이 와도 예, 저는 금방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공부를 좀 이제 드디어 이제 더 이상은 버티면 안 되겠다. 이제 커리큘럼에 반영도 하고 실무에도 적용해 되겠다 생각을 하고 들여다봤는데 와, 저 역시도 이게 뭐 종합 선물 세트 같더라고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예. 분야가 많아.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세상은 이제 창의력의 세상보다는 예, 연결의 시대로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연결의 시대로 바뀌어서 이제 A라는 모듈, B라는 모듈을 섞고, 묶고, 연결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그런 건데, 그 중심에는 이제 AI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상당 부분을 이제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을 대체하게 돼서 조금은 업무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메이크나 요 중심에는 지금 우리가 많이 들어서 하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 그 다음에 클로우드, 엔트로피 클로우드입니다. 정확히는. 그 다음에 퍼블릭시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3대장이죠. 다 장단이 있어요. 가장 단단하고 안정적인 거는 아직도 어쨌든 챗GPT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우드라는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한국어를 잘 인식하고 잘 그 뱉어내요, 결과물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클로우드로 이제 챗GPT에서 많이 넘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 이제 퍼플릭시티라는 게 있어요. 퍼블릭시티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SK가 여기 투자해서 뭐 얼마 전에 뭐 가입하면 1년 동안 무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 검색 엔진이에요. 검색 엔진. 우리가 검색 엔진한테 그 어떤 검색 요청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갖고 오는데 얘는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서 분석까지 같이 해주죠. 단순히 내가 검색한 내용을 검색 결과를 뿌려주는 게 아니고 검색한 후에 내가 바라는 어떤 오더를 주면 그 검색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분석 결과를 주는 거예요. 따라서 상당히 그 효율이 나죠. 그래서 뭐 요 각각의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면 업무를 보시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가장 요즘에 핫하고 사람들 회자되고 있는 게 이제 메이크. 예. 이 방에 저기 메이크라는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의 명칭은 인테그로맷닷컴이에요. 예. 그래서 요 체코에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이게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조금씩 자동화하는 툴로서 나오고 있었는데, 원래는 제피어라는 프로그램이 좀 더 유명했어요. 근데 사용료가 한 5만 원 돈 돼요. 월 사용료가 좀 비싸죠. 그리고 메이크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 15,000원, 18,000원 정도면 월 사용료 보통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비용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뭐 어느 순간 작년 초중반부터 이제 분위기가 이제 메이크 쪽으로 넘어가더니 현재는 메이크가 대세예요. 그래서 저 이커머스가 아니고 외부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미 어느 정도 업무에 활용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요게 이제 올 여름 전후로 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제피어보다는 메이크 사용자들이 훨씬 많아졌는데 이유는 비용적인 부담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인터페이스가 좀 편리하고
연동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한 16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그 확장성이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엠파렌이라는 서비스도, 이제 쫓아오고 있는데, 일반 분들은, 소스 코드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공부해야 되거나 기본 밑지식이 있어야 돼서 조금 사용법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당분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 영역에는 이제 AI 생성형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 플랫폼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미드저니 같은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들어보셨을 건 데이터베이스 저장하거나 데이터를 꺼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구글 시트를 활용하기도 하고 노션이나 이런 에어테이블이라는 온라인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들을 좀 써서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꺼내 쓰고 하는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면 이쪽에는 이제 BGM이나 음악을 이제 만들어주는, 꽤 결과물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결과물이. 이제 발달이 해서. 이제 문제는 영상인데, 영상은 아직은 조금은, 비용도 비싸고, 부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발전들을 빨리 하니까, 직전 3개월보다 지금 3개월 후인 지금이 엄청 발전했듯이 지금보다 앞으로 내년 뭐 1, 2, 3월 정도 되면 또 많은 것들이 업그레이드 있을 거라서 점점 요 수요라든가 활용하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비즈니스에 접목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고요. 네, 어서 오세요. 한난 대표님도 들어오셨네요. 잘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렇게 만들어진 이런 결과물들을 우리가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명함을 만든다거나 PPT를 만든다거나 뭐 인쇄물 만든다 할 때 보통 캔바 이런 거 많이 쓰죠. 한국에서는 미리 캠퍼스 이런 거 많이 쓰고요. 망고보드 그런 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쪽 플랫폼 쪽에서는 피그마 같은 경우, 그리고 캔바도 뭐 외국 거죠, 뭐 사실. 그 다음에 프레이머, 이런 것들을 써서 이제 최종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미 사용들 하고 있죠.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거예요, 자동화. 요 개별 하나하나 자체들은 이미 인공지능이란 힘을 빌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건 이미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1단계라면 이전에 1단계였다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그걸 가지고 믹스를 해서 자동화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는 이커머스 쪽이니까 이커머스를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 보니 상세 페이지 작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온 거고, 어, 그거를 이제 알아두시고 배워두시면 꼭 이커머스 아니어도 다양한 분야에 아마 접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 가지고 이제 뭐 스레드에 포스팅을 한다거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어 저기 뭐 블로그 쪽에 이제 페이스북 이런 데 자동으로 포스팅하죠. 중요한 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리고 일타 뭐 하나 올려서 뭐 몇 가지 올리는 버전도 이미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자동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도 자동으로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한 후에 내가 원하는 목적에 내가 원하는 플랫폼에 자동으로 올리고 자동으로 등록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3개월 전, 4개월 전만 해도 뭔가 인공지능 픽하고, 뭔가 좀 어색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영상 빼고는 거의 보지 않으면 어떻게 프롬프트를 잘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 같아요. 그죠? 제가 일단 오늘은 그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게 이커머스 과정이니까 이걸 제가 메인으로 할 건데, 대표님들한테, 이 정도였어? 라는 것 정도는 들으시면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현재 세팅해갖고 제가 돌리고 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납득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무료 특강도 몇 번 했고 해서 대표님들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음,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워드프레스, 그러니까 그 워드프레스 블로그예요. 예, 이거 돌리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활용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 구독료라든가 사용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디지털 월세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알뜰하게 써서 지금 한 월 15만 원? 저는 이거저거 다 해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고, 대표님들은. 근데, 어쨌든, 챗GPT만 해도 구독하려면, 그래도 한 20불이니까, 한, 뭐, 2만 5천 원, 3만 원 조금 안 되게 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당장, 그것만 해도. 예, 그런 이제 서비스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충당하려고. 예, 그래서 요거를 돌리면서 애드센스랑 연동을 해서, 예, 여기서 월세 벌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목표가 요 워드프레스 요거에서는 한 달에 저는 100불? 예, 100에서 150불 정도면 한 10만 원에 15만 원이니까 뭐 부담 없이 인공지능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100%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모였을 때 제가 운영하는 다양한 채널로 이렇게 점프를 시킬 수 있는 화살표를 제가 여기다가 예, 만들어 놔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을 모았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곳을 뿌리려고 그런 목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이제 뭐 이쪽 해보니까 자동화를 하는 거가 일차적이고요. 예, 두 번째는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블로그 쪽에는 이제 SEO에 맞춰서 이제 블로그를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한 25불 정도 벌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실제 애드센스랑 연동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씩 올리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게 뭐냐면, 예, 노션에서 데이터를 제가 미리 등록해 놓은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인터넷 퍼블리시티한테 검색을 해서 분석을 시키게 한 다음에 블로그 제목 만들고 이미지도 만들고 SEO 블로그에 맞게끔 최적화시켜서 SEO 형태 포맷에 맞춰서 이미 이제 글 만들고 한 이미지 한 4장 만든 다음에 지금은 3장 만들게 해놨어요. 이렇게 이제 그 워드프레스에 등록하고 그다음에 인스타에 맞게끔 다시 그 내용을 좀 가공하고 인스타에 포스팅 카드 뉴스라고 해서 한 장 올라가는 게 이게 여러 장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10장까지 가능합니다. 인스타는. 그다음에 스레드도 이미지와 글을 같이 올리게 하고 이게 돈 주고 만든 이미지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쓸 수도 있어서 구글 포토나 드라이브에 이렇게 올리게끔 제 기준에서는 심플한 건데 대표님들한테는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저는 매일 6시간에 한 번씩 돌아가게끔 해놨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강제로 한번 돌리면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긁어와요. 데이터를 노션에다가 미리 등록해 놓은 뭐 갖고 왔는지 저도 몰라요. 랜덤이니까. 공동구매 수익성을 저해하는 문제와 그 해결책이라는 주제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퍼블릭시티가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그 주제로 유사한 내용을 검색하고 그리고 그걸 분석을 해서 지금 요런 결과물을 얘가 갖고 왔어요, 지금. 금방 갖고 오죠? 그래서 요 내용.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블로그에 쓸 제목하고 본문하고 인스타나 이런 데다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시태그까지 추출하게끔 챗GPT한테 시킨 거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맞게끔 이미지를 생성케 하고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그래서 제가 얘가 이렇게 가공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앞에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이렇게 세 개를 얘가 만들게 제가 시켜놨어요. 이렇게 각기 다른 프롬프트 세 개를요. 그거는 주제에 맞는 상황에 맞는 이미지 프롬프트로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얘가 소위 말하면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구글 최적화죠. 거기에 맞는 포맷으로 제목 쓰고 목차 1, 2, 3, 4, 5, 6 그 번호에 따른 제목들 그리고 이 앞에 땡땡 붙어 있는 게 원래는 볼드체예요. 두껍게 쓰라는 건데 이렇게 표현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뺑뺑뺑뺑 반복시키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세 번을 돌려서 이미지 세 장 만들게 하고 그걸 다시 모아서
예, 지금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지금 이제 인스타 올리기 위한 글로 다시 재가공을 한 다음에 인스타에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스레드 올리고 구글 포토에 올리고 예, 구글 드라이버에 올리는 거예요. 자, 요 이제 하게끔 놔두고 예, 이제 넘어가네요. 그죠? 이제 인스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미리 내가 세팅해둔 버전으로 자동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저 같은 경우 이게 6시간이 한 번이니까 새벽에도 자고 있는 동안 한 번 내지는 뭐 자동으로 포스팅 된다고 본 거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뭘 포스팅했을까 궁금해서 블로그부터 열어봐요, 사실은. 한번 가볼게요. 지금 요 내용으로 그 다음에 구글 포토 올리고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거죠. 네,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이제 이제 블로그 가면 예, 금방 여기서 수익성을 저해하는 문제와 이렇게 해서 올렸단 말이죠. 자, 한번 같이 한번 내용을 볼게요. 대표님들 한번 봐보세요. 이제 무시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닌 결과물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는 제가 핵심 내용만 이제 정리해서 하라고 이렇게 한 거고, 더 내용을 하게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쓰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 그대로 인스타에 포스팅이 됐을 거라고요. 여기 올라갔죠? 근데 여기는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시할 만한 수준의 인공지능이 쓴 글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가.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 카드 뉴스로 이렇게 이미지도 만들어줬고, 최대 10장까지 만들 수 있는데, 뭐 굳이 10장까지 돈 들어가는 거 아까운데,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3장만 만들게 시킨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이 내용이 그대로 스레드는 500자리까지밖에 안 올라가니까, 여기도 지금 스레드에 올라갔죠, 글이 금방? 금방 올라간 거예요, 1분 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만약에 이게 영상이었다면 아마 틱톡하고 유튜브도 자동 포스팅 되고 인스타 같은 경우 릴스에도 올릴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근데 아직은 영상 자동은 돈도 조금 들고 약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배워둘 수는 있는데 아마 조금 실무에 진짜 사람이 지금 이 글이나 사진처럼 이렇게 나오는 수준까지 되려면 내가 아마 내년 아마 상반기? 늦게 보면 상반기? 좀 빨리 되면 한 2, 3월 정도쯤 되면 영상 쪽도 상당히 자연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포스팅 되고 있고요. 제가 50명에 시작했는데 현재 이렇게 등록해서 한 320명? 여기도 거의 안 써요. 어쩌다 그냥 한 번씩 띡띡 쓸 뿐이지 저는 게을러가지고 직접 포스팅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만으로도 꽤 괜찮은 결과물들이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법 결과물들이 괜찮죠. 이게 왜 괜찮냐면,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챗GPT 이미지 모델을 안 써서 그래요. 다 챗GPT 달리를 쓰면 이미지 퀄리티가 상당히 좀 빠집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딜레마였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해결을 본 거죠. 챗GPT로 구글 포토 구글 포토 여기 있나? 구글 포토로 가서 보면 음, 계정이 이 계정이 아니고요. 이 계정이고요. 이렇게 이제 작업한 것들이 올라가거든요. 뭐 이 정도 퀄리티는 나와요.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는데 이제요. 좀 전에 만든 거 여기도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결과물이 이제 뭐 이게 인공지능이 만들었는지 사람이 만들었는지 구분을 못할 정도의 퀄리티가 이제 나옵니다. 이 정도 나오고요. 이제 실무에 적용하고 써먹어도 되는 거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챗GPT로 만들면 퀄리티가 좀 빠져요. 물론 프롬프트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네, 점점점 나아질 것 같고요. 이 정도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분위기라는 거 이제 인식하시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런 해변에 뛰어다니는 여자 사진 만들어줘 했더니 뭐 이렇게 만들어냈네요. 아이고 비키니 입은 상태로 뛰라고 한 거였나 보네요.
아, 잠깐만요. 옛날에 만든 거. 지금 보고 계신 건 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예요. 프롬프트 줘서. 앞전으로 가면 옛날 버전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든 사진이 좀 있나 모르, 아니, 저기, 챗GPT로 만든 거 있나. 퀄리티가 떨어져서 제가 다 지워버린 것 같기도 한데. 잠깐만요. 또,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꼭 이커머스에 저는 이제 활용하지만, 뭐, 다른 업무에도 활용하시는 것들을 저는 추천드려요. 야, 요게 이제 옛날에 만든 거. 예. 해변을 뛰는 여자. 뭐, 요렇게 나오죠. 잘 나온 게 이래요. 챗GPT로 만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요 지금 보이시는 요거가 지금 그 챗GPT 달리로 만들었는데 그걸로 만들었을 때 잘 만들어진 거라서 그나마 놔둔 거예요. 보통 뭔가 좀 부자연스럽죠. 예, 뭔가 뭐, 요 정도 퀄리티 차이, 요런 거 만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보면은 이런 뭐 사파 같은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챗GPT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는 예, 뭐 만들어내지만 뭔가 부자연스럽죠. 사람 같지가 않죠. 자, 오늘은 이제 뭐 요런 거, 요런 도표라든가 뭐 요런 거, 예, 요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런 거는. 자, 이제 요런 거를 이제 베이스, 왜 제가 이걸 설명드렸냐면 상세 페이지 만들려면 이미지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요. 뭐 간단한 프롬프트도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그걸 다 알려드리고 그런 프롬프트들을 다 제공을 할 거라서 템플릿도 제공할 거라서 대표님들은 그걸 받아서 활용하시고 공부하실 분들은 조금 더 심화학습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하시다면.